그래서 전 유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죠? 그럼 유가 곧버스로 먹을만 하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80달러까지는 먹어볼만 해. 지금 100달러가 깨졌죠. 자, 복귀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댓글 잠깐 볼까요? 주가가 빠져서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영상 보고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반도체 레버리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사라고 얘기를 해도 비중 높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요. 뭐 펄어비스에서 먹고 빠진 다음에 이렇게 쫙쫙쫙쫙 가면 이게 참 좋은 게 이게 이거 딱 봐서 이거 쫙 올라가서 일로 갈아타고 다른 거 타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이거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잖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와 이러면은 다른 녀석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거는 못 가. 이러고 있다가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돼? 내 거는 더 빠지고 얘네들도 살짝 빠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이거 팔고 일로 넘어가서 이거 팔고 이거 넘어가 이런 최상의 그림은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비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일부 덜어냈다가 들어갔다가 일부 덜어냈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종목으로 자꾸 이렇게 갈아타고 이러면서 이 최상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빠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가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난 유가 곧버스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유가 곧버스고요. 오늘은 유가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가 곧버스로 그래도 가장 많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유가 곧버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모르죠. 이건 도박성이 강한데 제가 하는 분석에 따르면 유가 곧버스가 맞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펄어비스 영상만 너무 보시는데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펄어비스는 곁다리다. 메인은 반도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기상 좀 강력하게 힘을 실어도 될 만한 게 곧버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댓글 보니까 SY 스틸텍도 이야기해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봐봐. 시기상으로 봐야 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돼? 이란 전쟁이야. 이란 전쟁인데 사람들이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여기서 반도체 빅사이클로 옮겨가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거기에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따로 해드릴 건데 여기서 외국인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엄청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상승세가 더 나와줄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지금 이란 전쟁에 관심이 많아서 빠졌다가 반도체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쫙 하고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란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반도체가 날면서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재건 이야기로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란 전쟁이 흔들리면서 한 스텝 꼬이면서 반도체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못 가 이러고 이제 먼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관련주가 생각보다 좀 이란 전쟁 관련주라는 건 곧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곧버스가 생각보다 움찔움찔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곧버스가 움찔움찔하니까 재건 관련주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날아가고 있는 거가 먼저다. 원래는 곧버스가 먼저. 원래 저의 생각은 곧버스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반도체 날아가는 거 먹고 그다음에 재건 쪽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의 동시에 가겠죠. 이런 걸 그림을 그렸었는데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저는 곧버스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곧버스를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상 말미에 저희 채팅방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분석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곧버스도 함께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곧버스 여기 보죠. 4월 30일에 추매까지 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왕 하고 유가가 급락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이죠. 이란이 미국에다가 10일 내에 종전을 하고 14개 사항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봐야 돼. 이란이 처음에 4월 16일인가? 그때 첫 번째 제안을 넣었어요. 그리고 4월 7일인가? 그쯤에 미국이 이란 해상을 봉쇄했거든요. 미국 해상을 땅 봉쇄를 하고 한 2주 정도 버티다가 못 버티겠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싸울까? 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거 거절 나왔죠. 쭉 가다가 4월 8일쯤에 다시 한번 제안을 제공합니다. 이란이 형님, 미국 형님 우리 이제 그만 싸우죠.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미국이 제안하지 않았어요. 해상 봉쇄하고 이란이 배가 고프고 국민들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유가의 재고는 계속해서 쌓여나갑니다. 유가의 재고가 쌓여나가면
그러니까 기름의 재고가 쌓여 나가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쌓여갖고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으면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폐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폐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예전의 산유량이 나올 거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예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지금 물가 때문에 미쳐 난리치고 굶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란이 이제 그만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너무 국민 친화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은 돈입니다, 돈. 이란의 위정자들은 이란의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나중에는 성장 가능성이 꺾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란의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고 육상, 폐전, 폐유전까지 모두 다 기름을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이번 주 쌓일 수 있는 공간이 끝날 거라고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쌓여나가니까 4월 16일에 처음에 먼저 제안을 해요. 우리 이제 그만 싸울까? 그리고 4월 28일에 두 번째 제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려됐죠. 그리고 5월 3일날 5월 2일인가요? 그때 다시 한번 제안이 들어가요. 미국한테. 미국 형님 우리 좀 그만 싸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란이 정말 힘든 것 같거든? 근데 얘네들의 제안이 현실이랑 좀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얘네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쟤네 정말 큰일 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이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핵이거든? 이거 핵 이제 그만 만들어라. 20년간 봉쇄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란도 핵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핵 5년은 어떨까요? 10년은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가고 있어. 근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네가 왜 전쟁 배상급을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다르고 다른 건데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박살났잖아. 나라가 자체가 박살났기 때문에 복구 비용,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해. 여기까지는 오케이. 돈 달라고. 알겠다고. 근데 그 명목이 왜 전쟁 배상금이냐고. 이 전쟁 배상금이라는 것은 패전국이 승전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 미국이 패전국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왜 쟤네는 저 현실을 인지를 못하지? 미국이 배를 공세하고 있으면 이란이 힘들어요? 미국이 힘들어요? 이란이 힘들잖아. 미국은 여론밖에 없어. 여론을 압박하는 거지. 전쟁 배상금 이야기나 안 없어지네.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전쟁 배상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4일날 뉴스를 보면 트럼프는 이란의 새 제안을 당연히 거부하지. 아니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줘? 그리고 뭐 핵을 왜 자꾸 만들겠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저 글로벌 테러 국가 지원단체들한테 핵이라는 게 주어지면 인류는 종말로 가지 않을까요? 난 솔직히 이번에 기름값이 뛰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무섭지만 난 이란이랑 저 테러 국가들한테 핵 들어가는 게 더 무섭거든. 미국 본토에서 핵이 터진다 이러면은 그러면 핵전쟁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멸종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요. 트럼프는 당연히 이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5월 4일까지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거 프리덤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미국이 봤을 때는 이란이 계속해서 먼저 제안을 해오잖아. 이 제안을 해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똥줄이 탄다는 이야기잖아. 니들이 급하지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지. 아 그래? 그러면 프리덤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배를 빼내겠다라는 작전을 펴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그거지. 휴전협정 위반이. 왜냐면 호르무즈 안에 있는 배들이 인질인데 그 인질이 눈 뜨고 나가게 볼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 패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눈치 보겠지? 니네 똥줄 타잖아. 똥줄 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네들이 뭐 어쩔 거야? 내가 더 유리한데. 근데 공격하죠. 프리덤 첫날에 선박 두 척을 구출했다.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합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어. 뭐 오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군함에다가 미사일을 날렸다라는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맞았다 그렇죠.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란에서는 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할 거야. 어쨌거나 중요한 팩트는 이겁니다. 이란에서 유해 공격을 했어요. 만만하지. 왜냐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아랍에미레이트랑 손잡고 가는 거거든. 여기서 우리 아랍에미레이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에 오펙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근데 탈퇴하기 바로 전날에 뭐 했냐면 미국에다가 LNG 투자 대거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펙에서 탈퇴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증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뭐예요? 철저하게 친미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펙 있잖아요. 오펙의 수장이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로 증산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을 지켜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했잖아. 왜? 증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탈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증산을 공식적으로 때렸습니다. 오펙이. 그러면 중동 전체, 오펙 전체 증산이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돼요? 급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호재성 재료죠. 근데 그 호재성 재료는 뭐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면 증산된 물량이 나올 겁니다. 증산된 물량뿐만 아니라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란이 그 육지에도 기름을 다 쌓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뽑아내면 쌓아줄 데가 없어서 지금 난리 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중동 다른 나라 애들은 안 그럴까? 당연히 쌓여있지. 그러면 육상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먼저 나오겠죠. 쫙 하고 나오고 증산 때린 물량이 쫙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럼 기름이 넘쳐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유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면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프리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을 건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HM의 나무호가 두들겨 맞았어요. 이란으로부터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으니까 트럼프가 뭘 했냐면 이번에 프리덤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껴야 돼. 너네 맞았잖아. 병신이야? 맞고 가만히 있어? 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있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에서 미사일 이렇게 날라와서 우린 두들겨 맞았어. 그래서 방어도 했어. 근데 이란이 아니 우리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 반발 뺍니다. 너네 우리 때리면 완전 많이 때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했죠. 근데 자신이 없죠. 자신감 있게 우리가 두들겨 팼어. 너네들 자꾸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해. 일단 손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군은 UAE를 공격 안 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이야기는 이란은 지금 굉장히 예전이랑 다르다. 예전에는 두들겨 팼으면 내가 두들겨 팼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두들겨 팼다고 얘기를 못한다. 협상을 하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두들겨 맞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 해방 프로젝트 잠시 중단하겠다. 프리덤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끼지 않아도 되죠. 이란 프리덤 프로젝트에 끼고 안 끼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어요. 박정희 시절에 유가 파동 났을 때 이란이 우리나라를 엄청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란이랑 겁나 친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호르무즈 끝나고 이번에 이란의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란이랑 또 꿍짝꿍짝 열심히 해야 돼. 재건도 해야 되고 먹을 게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끼잖아?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완전 밑보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철저한 중립국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두들겨 맞았어. 근데 이란도 그렇게 얘기했지. 알고 때린 거 아니다. 우린 때린 적이 없다. 한국아 끼지 마라. 미국은 껴라. 근데 트럼프도 결국은 호민관 아니에요?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우리가 큰 진전을 볼 것 같아. 호르무즈가 곧 풀릴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가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백다가 제 영상 찍는 중에 $100가 뚫렸습니다. 나이스하죠? 내가 유가 곧버스 사라 그랬잖아. 지금은 기름이 빠질 때거든. 지금 이란이 버틸래야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유전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다 같이 죽자라고 외치면 그때는 $150를 갑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쟤네들이 진짜 다 같이 죽을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제한을 쉽게 안 했지. 점점 제한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잖아. 제한을 왜 다 같이 죽을 건데. 더 강경하게 나가겠지. 그리고 이런 내부에서도 권력 싸움 때문에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유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죠? 그럼 유가 곧버스로 먹을만 하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80까지는 먹어볼만 해. 지금 $100가 깨졌죠. 영상 찍는 중간에 깨졌죠.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해봐야죠. 근데 뭔가 나왔으면 더 강하게 빠졌을 것 같기는 해. 아무튼 저는 유가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 영상을 항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사라 그랬어요? 반도체 사라 그랬잖아요. 반도체 지금 곧버스 어떻게 해서 4월 21일에 추천했단 말이야. 비중 제일 크게 갖고 가라는 게 반도체 곧버스 아니었어요? 곧버스란다. 레버리지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50% 나왔습니다. 50%.
반도체 레버리지 단일 종목으로 비중 제일 높게 실으라 그랬던 게 뭐예요? 반도체 레버리지. 첫 번째 뭐예요? 반도체 레버리지. 두 번째 뭐예요? 2차 전지. 세 번째 뭐예요? 원전. 네 번째가 로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흐름이라고. 반도체 먼저 갔죠. 2차 전지도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원전도 같이 움직일 거고. 5월달은 원전과 2차 전지가 강하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반도체가 지금 강하게 날아가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저는 로봇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재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보면은 SY스틸텍도 공식적으로 추천했는데 빠졌거든요. 이 호르무즈 뚫리면 같이 뚫리는 거예요. 유가 고버스랑 같이 가는 겁니다. 흐름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의 내용을 그러니까 돈으로 바뀌는 거 의견을 돈으로 바꾸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합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때 고버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아 유가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들 펄업이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 반도체가 메인이고 지금의 메인은 뭐예요? 전 유가 곧버스 보고 있다고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길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름 빠질 때 기름 먹자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곁다리에 가깝다고. 근데 펄어비스만 유독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펄어비스에만 가 있어요. 난 그게 불만이라는 거지. 다른 영상도 좀 찍어 좀 봐요. 아시겠어요?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우리 함께 으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